네, 핵심 경제 이슈를 자세히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전기료에 가스료에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이 생활 경제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전법 개정을 두고 내년 전기 요금이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 생활 물가 압박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는 좀 처리가 돼야 된다. 이 한전법 개정안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전력이 처한 상황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전력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자라는 소식은 이전 경제 언박싱에서도 우리가 다루긴 했습니다. 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전법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한전법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대안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일단은 그 다른 대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전체 발행 채권 규모를 좀 늘려주는 건 필요하겠죠. 네. 일단 지금의 한전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는 역마진이겠죠. 네. 마진이 안 남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료를 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이제는 한전채 금방 이슈가 됐듯이 채권 발행 규모를 좀 늘려주는 거겠죠. 네. 먼저 이제 요금을 올린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한 64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 3배 정도는 올려줘야 3배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올해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번 예. 인상했는데 세 번이나 인상했는데. 예, 더 이제는 오르게 되겠죠. 그걸로는 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전기요금을 못 오른다, 못 올린다, 한전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한전채를 더 규모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회사채, 한전채의 규모를 늘리려 그러면 현행의 법은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수로 지금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미 아시겠지만.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결산이 끝나봐야 알거든요. 당기 순이익이 나와봐야 이제는 그 다음 연도 이제는 자본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회계분기 3월에 끝나니까 4월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적자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법률을 안을 개정을 해서 6배 지금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게 한전채를 지금 2배수가 아니라 6배수 6배수로 좀 늘려주는 건데 한전채 많이 찍어도 많이 찍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발행을 많이 해서 자본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2배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6배 정도는 개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더 줄어들거든요. 사실 올해 너무 적자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현행법으로 의하면 사실 이제는 지금의 이제 대금을 전기요금을 대금을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줄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을 통해서 6배수로 늘려주자 법률안 개정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야당의 반대로 해서 이제는 부결이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딱 두 가지다. 요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뭐 한전채 개정을 통해서 6배수로 늘려주든지 채권 발행액을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된 배경이 더 궁금해요. 이게 한전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적자폭을 좀 줄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전은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가격, 상황이었죠. 가격을 한국전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예. 그거죠. 예. 제가 만약에 한전 임직원이라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냐.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그러면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느끼시잖아요. 가솔린보다 경유가 더 비싸요. 맞아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오, 예, 저도 처음입니다. 네. 저도 디젤차 몰지만은 가솔린보다 200원, 300원 더 비싸거든요. 네. 이런 처음이잖아요. 예. 근데 왜 비싸냐? 지금 그 경유가 지금 전쟁 때문에 사실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안 줍니다.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유럽 입장에서는 이 경유 쓰는 거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전쟁 터지면 다 디젤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경유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경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된 상황인데 그 정도로 사실 에너지를 이제 러시아가 전략화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좀 증가되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수입 에너지원, 3대 에너지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가스, 뭐 석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미 아시겠지만은 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늘어났냐?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 한전 입장에서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에너지 정치화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 정치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전 전기 가격을 결정권자는 정부죠.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게 왜 정부냐 그러면요. 한전의 그 지분을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정부가 18.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한 32.9%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합해 보면 가반이 넘어요.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무엇보다 그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반 이상은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부가 가격을 좌우지하게 되는데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공급요금 올린다. 아유 난리 나죠. 그 정부의 인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저도 항상 얘기했지만은 너무 심하게 막았어요. 전기 가격을 계속적으로 동결 이래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야 됨에 불구하고 올릴 타이밍에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가격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원가 회수율 본다 그러면 한 70%못 미칩니다. 한마디로 100원을 팔면은요 30% 마이너스 치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팔면 벌써 손해예요. 손해요. 예, 전기가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막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전이 계속적으로 뭐 가만히 앉아서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한전 임직원이라면 불화통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와 진짜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급작스럽게 올리건 올해도 올리긴 올렸지만 네.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적자폭을 메우고 정상적으로 가려면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전채를 더 발행해서 네. 더 빚을 져서 이걸 충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네, 네. 문제는 이 한국전력 채권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한단 말이에요. 계속.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가 보면 한전채가 지금 거의 한 6%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회사채 비슷한 회사채들 5%예요. 그러면 일반 회사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나라가 보증하는 한전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채 같은 경우는 트리플 A예요. 네. 채권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전채 투자하죠. 당연하죠. 누가 회사채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전채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때 지금은 아닌데 이례적으로 이제는 한전채 금리가 더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금리도 높죠. 안정성도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한전채 쪽으로 많이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교란이 됩니다. 예. 투자자들이 다 자금이 쏠려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회사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구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풀렸어요. 지금은 예. 조금 풀린 상태지만은 한때 그런 적이 있었고 이거 다시 한번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아. 그때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가격을 못 올려주니까 사실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 계속적으로 그런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얼음을 계속 발행하겠죠. 그다음에 단기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회사채, 되면 또 이 단기 금융 시장도 더 어지러워져요. 한전채를 발행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금방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채권 발행은 결국에는 갚아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그 방법이 그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한전이 이렇게 계속 적자 폭이 늘어간다면 네.
이러다가 채무 불이행까지 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뭐 채무 불이행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한전은 이제 그동안 이제 발행 단가, 발행 대금을 이제 회사채로 지불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 발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한도가 있어서 막힌다 그러면은 뭐 단기 금융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지금 한전이 지금 만약에 은행권에서 돈을 대출한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로 받았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는 뭐 하나은행에서 6천억 원, 우리은행에서 9천억 원, 1조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5%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을 막으려 그러면 이런 다른 단기 금융시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것도 네. 좀 녹록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는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올린다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아이러닉하게도 호재가 나왔었죠. 정말요? 그렇죠.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인 입장에서는 와 요금 올린대 드디어 이제 한전이 원하는 대로 됐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장에서 이제는 사실 크게 올랐죠 한전이. 그렇죠. 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고 있고 과연 또 여당과 야당이 또 어떻게 이 부분에서 풀어낼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 호재를 보였습니다마는 글쎄요 이 서민 경제에는 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지? 한전이 좋아지면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그러면 한전이 무너지면 뭐 서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반이 무너집니다. 뭐 기업이 무너지잖아요, 일단은. 특히 이제는 기업의 전기료가 굉장히 싸요, 지금. 기업들이 쓰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통계를 본다 그러면 전기료가 1% 오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한 0.015% 포인트 정도 이제 오른다 이런 이제 네.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0월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7.4원 올랐는데 이게 통계를 봤더니 이제는 10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에 한 0.5% 정도 이제 높아졌다. 9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공요금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역시나 이제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한전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쵸. 부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전의 지분을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적 판단으로 계속 흐르게 되면은 이게 시장 논리가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상승하는 걸 주저한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그 동시에 이제 한전채까지 불발된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신규 회사채 발행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구입 대금을 주질 못합니다. 네. 그럼 이게 바로 디폴트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차입금의 상환에 불과되고 그러면 당연히 한전이 무너지면 전력 공급이 무너지고 기업들도 똑같이 망해지고. 이게 정말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국가 경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당연히. 네. 하지만은 결국에는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전기요금 올려야 돼?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면 나한테 당장으로 돈 나갈 돈이 더 많아지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는 그 요금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이게 오른다고 해서 한꺼번에 오르지는 않아요. 이번 연도처럼 단계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에는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전력에서 평론가님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진짜 이게 물가 상승 압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올해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오르고 이제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 요인에는 이게 도시가스 요금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또. 올해 들어서만 가스 요금 3차례 인상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뭐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 상황들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한 23% 상승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부 요인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오른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공공 요금만 사실 올랐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 이제는 11월 달에 외식 물가 지수를 봤더니 작년 12월보다 7.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죠. 네. 밖에 나서 사 먹는 거.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4.9%였는데 이거보다 훌쩍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보다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이제 나가서 밥 먹기가 두렵다. 맞아요. 점심시간에. 예. 제가 이제는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데 제 사무실이 점심시간 먹으려고 그러면 기본이 10,000원이에요. 맞아요. 9,000원 아니면 10,000원. 뭐 이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김밥, 뭐 칼국수, 떡볶이 많이 즐겨 먹잖아요. 예. 이게 10% 이상 올랐습니다. 뭐 짜장면만 본다 그러면 이게 오르기 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전에 한 6,531원 정도가 됐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올랐냐 봤을 때 작년에 한 5,3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한 6,3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올랐는데 이게 평균치니까. 지금 짜장면 하나 먹으려도 7,000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실질 소득이 사실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상용 근로자거든요. 이게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3분기 상용 근로자 가구 실질 소득이 작년보다 이제 한 5%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요. 그게 한 5.9% 올랐는데 명목 소득, 그러니까 내가 그 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은 0.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만히 앉아도 나의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질 소득인데 실질 소득이 이제 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도 나는 내 쓸 돈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뭐 금융으로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뭐 공과금 이런 걸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그래요. 처분 가능 소득 자체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여윳돈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장도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뭐 자영업자들은 뭐 그나마 난데 이제 실질 소득은 덜 떨어졌습니다. 예, 상용 근로자보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그래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소득은 떨어져도 대출로 다 연명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활 경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새벽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네.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 이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예전에 삼성동 아니 그 예. 가격 참 할 말은 많습니다. 제가 거기 10년 있었거든요. 네네. 삼성동 그 예. 한전 근처에. 예. 그 발전 가능성 다 보잖아요. 그렇. 그 네. 돈 다 어디다 쓰는 거 모르겠어요. 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글쎄 말입니다. 왜 그때 팔았는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잠시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을, 그 현대에서 줬던 그 금액을 과연 어디다 썼을까가 이제 가장 큰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아니 있거든요. 그걸 왜 그때 팔았냐고. 왜 하필? 근데 그때 타이밍상 한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아시잖아요. 이게 정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적 판단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적 시장적 판단으로 네, 보면 네, 네. 그때 팔았으면 사실은 일반 그 민간적 그냥 계산했었으면 정말 큰 실수예요. 그렇죠. 네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네. 이거 예민한 문제에서. 네네. 예, 하여튼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한전법 이야기, 전기, 가스요금 얘기까지, 생활 물가 얘기까지 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활경제 데이터와 한국전력 주가 또 채권 정보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